안녕하십니까.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홍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중평면, 근육 아래 삽입, 근막 아래 삽입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보형물이 결국은 내 몸의 어떤 위치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보형물이 내 몸의 어떤 위치, 어떤 깊이에 들어올지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보형물을 우리 몸에 어떻게 넣어줄지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아래 삽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근육이라는 것은 대흉근이라고 하는 팔에서 시작해서 가슴뼈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아래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 근육 뒤에 넣을까요? 대개 가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르신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가슴 조직이 굉장히 빈약하셔서 보형물이 내 몸의 얕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 보형물의 테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만졌을 때도 촉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조건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깊이 넣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운 근육이 보형물을 한 겹 더 감싸주기 때문에 겉에서 보았을 때 보형물의 테두리가 덜 드러날 테고요. 만졌을 때도 보형물이 좀 덜 만져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흉근의 아랫단이 결국은 가슴의 밑선보다 조금 위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억지로 내리려다 보면 밑선에서 겹주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또 조심하다 보면 보형물이 너무 위로 떠밀려 올라와서 윗가슴이 너무 수북해 보이는 좀 어색한 느낌의 가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뒤에 넣는 방법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방법이 이중평면이라는 방법입니다. 이중평면 방법은 근육 뒤에 넣는 방법이기는 한데 대흉근이 이렇게 끝까지 가슴 아랫단까지 연결되도록 두지 않고 갈비뼈에 붙는 한 6cm 정도를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전기 소작기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형물이 들어가서 가슴의 중심, 그러니까 유두가 중심이라고 본다면 가슴의 중심보다 아랫단이 예쁘게 아름답게 늘어나줘서 옆에서 보았을 때 조금 더 물방울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평면 방법은 요즘은 거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삽입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피부 얇은 분들한테도 유리할 거고, 근육 뒤에 넣으면서도 근육 뒤에 넣는 방법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방법이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또 가슴이 끝나는 아랫단에서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여기서 근육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아랫단에서도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움직일 때 보형물이 근육에 눌려서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되는, 이걸 애니메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니메이션 현상이 조금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이 근막 아래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근막이라는 게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그 앞단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대흉근 자체는 두께가 거의 두꺼운 데서는 1cm가 넘는 두꺼운 구조물인데 반해서 근막은 채 1mm가 안 되는 부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mm도 안 되는 근막이 그 1mm도 안 되는 두께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보형물의 이 테두리가 덜 보이고 만졌을 때 촉감이 더 개선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뭐 근막이라고는 하지만 유선 아래에 놓는 방법이랑 별 차이가 없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유선이라는 조직이 결국은 우리 몸의 바깥쪽이랑 통하는 조직입니다. 모유를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선이라는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작을 하게 되고 건드리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유선 뒤에 놓여서 최대한 유선 조직을 덜 건드리게 하는 데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겨드랑이를 통해서 근막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거의 그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경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슴은 근육 뒤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인접해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근육 뒤에 놓는 방법보다 내 몸에서 얕은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피부가 얇거나 기존의 가슴 조직이 너무 빈약하신 분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형물이 테두리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고 촉감에서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를 내보았을 때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 보형물이 이제 주변에 흉살이 많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구형 구축 현상이 근막 아래에 넣는 방식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일단은 통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미혼이시고 가슴이 많이 빈약하시고 마르신 분이고 이런 분이라면 저는 가급적 근육 뒤에 넣는 방법 또는 근육 뒤에 넣는 방법을 개선한 이중평면 방법을 좀 권하고 싶고요. 이미 가슴 조직이 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피부도 두께가 아주 양호하시고 아주 큰 보형물을 원치 않으시는 분 그리고 회복이 좀 빠르고 자연스러운 가슴 형태를 원하시는 분은 근막 아래에 삽입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슴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삽입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라이브 성형외과 김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